지금부터 제가 하는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 보세요.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퉁퉁 붓나요? 소변 볼 때 맥주 거품처럼 거품이 가득 생기고 한참 동안 안 없어지나요? 계단 조금만 올라도 숨이 차서 중간에 쉬어가나요? 발목을 손가락으로 꾹 눌렀을 때 들어간 자국이 몇 분이 지나도 그대로 남아있나요? 요즘 유난히 피곤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으신가요?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에 집중하세요. 이거 그냥 넘기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왜냐고요? 이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여러분의 콩팥이 70% 이상 망가진 상태라는 뜻이거든요. 더 무섭게 들리시죠? 하지만 이게 진실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순간에도 말입니다. 70대 어르신 4명 중 1명이 콩팥 질환을 앓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중에서 자신의 콩팥이 망가지고 있다는 걸 아는 분은 고작 100명 중 4명 뿐이에요. 나머지 96명은 전혀 모르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그 96명 중 한 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그냥 나이 탓으로 돌리고 계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요즘 피곤하네, 예전 같지 않네 하면서 넘기시는 그 증상이 사실은 콩팥이 살려달라고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어요. 더 무서운 얘기 하나 더 할까요? 콩팥은 워낙 참을성이 많아서 거의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조용히 참고 있어요. 그래서 침묵의 장기라고 부릅니다. 증상이 나타났을 땐 이미 손 쓰기 어려운 상태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응급실에 실려와서야 콩팥이 망가진 걸 알게 되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투석을 시작하셔야 해요.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가서 4시간씩 기계에 의존해서 혈액을 깨끗하게 걸러내야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아세요? 투석받는 날이면은 하루 종일 몸이 피곤해서 아무것도 못해요. 일주일의 절반을 투석 때문에 잃어버리는 거예요. 돈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 달에 본인 부담금만 20만 원이에요. 1년이면은 240만 원. 10년이면 이제 2,400만 원입니다. 평생 받아야 하니까 얼마나 큰 돈인지 계산도 안 되죠. 여기에 병원 오가는 교통비, 시간 비용까지 생각하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요. 더 큰 문제는 삶의 질이에요. 여행도 마음대로 못 가요. 투석 스케줄 때문에요. 물도 제대로 못 마셔요. 음식도 엄청 제한돼요. 이것도 못 먹고 저것도 못 먹고 평생 참고 살아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콩팥이 망가진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콩팥은 대체 어떤 일을 하길래 이렇게 중요할까요? 콩팥은 우리 몸의 정수기예요. 등 뒤쪽에 주먹만한 크기로 하나씩 달려있는 이 작은 장기가 하루에 180리터나 되는 혈액을 쉬지 않고 깨끗하게 걸러내요. 180리터면은 물통으로 9개나 되는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일해요. 잠잘 때도 밥 먹을 때도 움직일 때도 계속 혈액을 걸러서 노폐물은 소변으로 내보내고 필요한 영양분은 다시 흡수하고 수분 균형도 맞춰주고 혈압도 조절해요. 빈혈을 예방하는 호르몬도 만들고 뼈를 튼튼하게 하는 일도 해요. 정말 대단한 장기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콩팥이 한번 망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 다시 좋아지지 않아요. 간이나 다른 장기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데 콩팥은 한번 손상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더욱 무서운 거예요. 되돌릴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럼 이제 절망하셔야 할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희망적인 소식을 드릴게요. 콩팥 질환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 관리하면 좀 평생 건강한 콩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8가지만 지키시면 돼요. 돈도 전혀로 안 들어가요. 특별한 기술도 필요 없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이에요. 그냥 조금만 신경 쓰시고 조금만 습관을 바꾸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걸 모르고 지나치면 나중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쏟아부어도 소용없어요. 당뇨병이나 고혈압 있으신 분들은 더욱 집중하세요. 이 두 질환이 콩팥을 가장 빨리 망가뜨리거든요. 우리나라 투석 환자의 절반이 바로 당뇨병과
고혈압 때문에 콩팥이 망가진 경우예요. 하지만 제대로 관리만 하시면 콩팥 건강도 함께 지킬 수 있어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동사무소에서도 안 알려주고 뉴스에도 잘 안 나오는 정말 중요한 정보예요. 끝까지 집중해서 들으세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콩팥 건강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는 30년간 신장내과에서 어르신들의 콩팥 건강을 돌봐온 박사입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 뵀는데 안타깝게도 콩팥 문제를 너무 늦게 발견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투석실에서 일주일에 3번씩 4시간씩 치료받으시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이런 일들을 미리 예방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작년에 제게 오신 한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말씀드리지만 등장하는 이름들은 모두 가명입니다. 73세 박영희님이라는 분이셨어요. 평소에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계셨어요. 혈압약만 드시고 계셨고 당뇨는 없으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숨이 차고 발이 많이 부어서 응급실에 오셨더라고요. 검사해보니 콩팥 기능이 정상의 15%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바로 투석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박영희 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박사님, 나는 아무 증상도 없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자세히 물어보니 몇 달 전부터 조금씩 변화가 있었어요.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고 발목이 가끔 부었는데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던 거죠.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것도 요즘 시원찮아서 그런가 보다 하셨고요. 이런 일이 바로 콩팥 질환의 무서운 점입니다. 모르고 지나치셨다면은 오늘 이 영상이 꼭 필요했던 거예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은 정말 놀라워요.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은 60대는 12%, 70대 이상은 26.5%가 만성 콩팥병을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즉 70대 이상 어르신 4명 중 1명이 콩팥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이 중에서 자신이 콩팥 질환이 있다는 걸 아시는 분은 겨우 4.4%밖에 안 된다고 해요. 이거 하나 놓치셔서 나중에 몇십만 원 손해보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아니 몇십만 원이 아니라 몇백만 원, 몇천만 원까지도 들어갈 수 있어요. 투석 치료를 받게 되면은 평생 치료비가 들어가거든요.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콩팥과 직접 연결되는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어떤 증상들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까요? 이 부분은 꼭 메모해 두세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몸이 붓는 증상입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나 눈 주위가 붓는 걸 눈치채셨다면 주의하세요. 거울을 보시면은 평소보다 얼굴이 퉁퉁하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또 양말을 벗었을 때 양말 자국이 오래 남거나 발목이나 다리를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들어간 자국이 금방 안 돌아온다면 이것도 부종 증상이에요.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팀에 따르면은 콩팥 기능이 정상의 50% 이하로 떨어지면 부종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고 해요. 특히 저녁 때 다리가 무겁고 아프면서 부어 오른다면 이건 단순히 오래 서 있어서 생기는 부종과는 다른 콩팥 부종일 가능성이 있어요. 콩팥이 체내 수분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해서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67세 이순자님은 몇 달 전부터 아침마다 얼굴이 붓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전날 밤에 물을 많이 마셔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발목도 부어서 신발 신기가 힘들 정도였어요. 병원에 오셔서 검사해보니 콩팥에서 단백질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하루에 2500mg이나 되는 단백질이 소변으로 배출되고 있었던 겁니다. 실천 방법으로는 매일 아침 거울로 얼굴 상태를 확인하시고 저녁에는 발목을 손가락으로 눌러보세요. 들어간 자국이 3초 이상 남아있으면은 병원에 가보셔야 해요.
특히 체중이 갑자기 늘었다면 더욱 주의하세요. 이틀 사이에 1kg 이상 늘었다면 수분이 몸에 차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주의할 점은 부종이 있을 때 소금을 많이 드시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부종이 생기면 즉시 검사를 받으세요. 두 번째는 소변의 변화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신호입니다. 소변을 볼 때 맥주 거품처럼 거품이 많이 생기고 그 거품이 몇 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는다면은 소변에 단백질이 나오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정상적으로는 소변에 단백질이 거의 나오지 않거든요. 대한신장학회의 자료에 따르면 하루에 단백질이 300mg 이상 나오면은 단백뇨라고 진단한다고 해요. 또 소변 색깔이 진한 갈색이나 붉은색으로 변했다면은 혈뇨일 가능성이 있어요. 간혹 눈으로 봐서는 정상인데 실제 검사해 보면은 미세한 혈뇨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소변을 보는 패턴도 중요해요. 밤에 화장실을 3번 이상 가신다면 야간뇨라고 하는데 이것도 콩팥 기능과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70세 김철수님은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기는 걸 발견했어요. 처음에는 소변을 세게 봐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매번 거품이 생기고 오래 남아있더래요. 검사 결과 하루에 2000mg이나 되는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다행히 일찍 발견해서 약물 치료로 단백뇨를 줄일 수 있었어요. 지금은 600mg 정도로 줄어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계세요. 실천 방법으로는 매번 소변을 볼 때 색깔과 거품을 확인하세요. 특히 아침 첫 소변을 유심히 보시고요. 소변량도 체크해 보세요. 하루 소변량이 500ml 이하로 줄어들거나 3000ml 이상으로 늘어나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주의사항으로는 소변 색깔이 진하다라고 해서 무조건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수분 섭취가 적으면 진해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충분히 물을 마셨는데도 진하거나 붉은색이면 검사 받으세요. 세 번째,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입니다. 충분히 쉬었는데도 계속 피곤하고 무기력하다면 주의하세요. 특히 요즘 기운이 없네, 예전 같지 않네 하는 말씀을 자주 하시게 된다면요. 이건 콩팥이 제대로 노폐물을 걸러내지 못해서 독소가 몸에 쌓이고 있을 수 있어요. 국립보건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콩팥 기능이 정상의 30% 이하로 떨어지면 요독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해요. 또 콩팥에서 만드는 조혈 호르몬이 부족해져서 빈혈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어지럽고 집중력도 떨어져요. 심지어 기억력까지 나빠질 수 있어요. 65세 최명숙님은 몇 달 전부터 이상하게 피곤하다고 느꼈어요. 밤에 잠도 충분히 자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하고 낮에도 계속 졸리더래요. 계단 2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서 중간에 쉬어야 했고요. 검사 결과 콩팥 기능 저하로 인한 빈혈이 원인이었어요. 혈색소 수치가 8.5까지 떨어져 또 있었거든요. 정상은 12 이상이에요. 실천 방법으로는 평소 활동량과 피로도를 비교해 보세요. 같은 일을 했는데 유난히 피곤하다면 체크하시고요. 피로 일기를 써보시는 것도 좋아요. 언제 피곤한지, 어떤 활동 후에 피곤한지 기록하면 패턴을 파악할 수 있어요. 주의사항으로는 피로감이 있을 때 무리하게 운동하지 마세요. 오히려 콩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원인을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피부 변화예요. 피부가 비정상적으로 가렵거나 건조해진다면 이것도 콩팥 기능 저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가려워서 잠을 못 주무시거나 긁어서 상처가 날 정도로 가렵다면 의심해 보셔야 해요. 노폐물이 피부로 배출되면서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삼성서울병원 연구팀에 따르면 만성 콩팥병 환자의 50에서 90%가 피부 가려움증을 경험한다고 해요. 69세 정미경님은 몇 달 전부터 온몸이 가렵기 시작했어요. 특히 밤에 심해서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았어요. 피부과에 가서 약을 받아 발랐지만 별로 나아지지 않더래요. 나중에 콩팥 검사를 받아보니 기능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어요. 요독이 피부에 쌓여서 가려움증이 생긴 거였죠. 실천 방법으로는 보습제를 자주 바르시되 효과가 없으면 콩팥 검사를 받아보세요. 목욕은 미지근한 물로 짧게 하시고 비누는 적게 쓰세요. 뜨거운 물은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들어요. 주의사항으로는 가려워도 너무 세게 긁으면은 상처가 나고 감염될 수 있어요. 시원한 물로 가볍게 씻고 보습하세요.
5번째, 식욕 부진과 소화장애입니다. 입맛이 없어지고 평소 좋아하시던 음식도 맛이 없다고 느끼시거나 메스꺼움이 자주 생기고 구토까지 한다면 주의하세요. 또 입에서 나는 냄새가 평소와 다르거나 입안이 쓰다고 느끼신다면 요독 증상일 가능성이 있어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연구에 따르면 콩팥 기능이 정상의 20% 이하로 떨어지면 소화기 증상이 흔하게 나타난다고 해요. 72세 한 성우님은 몇 주 전부터 입맛이 없어지고 밥을 먹으면 메스꺼웠어요. 체중도 한 달 만에 5kg이나 빠졌고요. 처음에는 위장병인 줄 알고 소화제를 먹었는데 나아지지 않아서 검사를 받았더니 콩팥 문제였어요. 입에서 암모니아, 냄새가 나는 것도 요독 때문이었고요. 실천 방법으로는 입맛이 없어도 조금씩 자주 드세요. 소화가 잘 되는 음식 위주로 드시고요. 하루 3끼 대신 외서 6끼로 나눠서 소량씩 드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주의사항으로는 구토가 심하면 탈수가 올 수 있으니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세요. 6번째는 근육 경련이에요. 특히 밤에 다리에 쥐가 자주 나거나 근육이 떨리는 증상이 있다면 콩팥에서 전해질 균형을 제대로 맞춰주지 못해서 생기는 현상일 수 있어요. 콩팥이 나트륨, 칼륨, 칼슘 같은 전해질을 조절하는데 이 기능이 떨어지면은 근육에 문제가 생겨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연구에 따르면은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혈중 칼슘과 마그네슘 농도가 불균형해져서 근육 경련이 생긴다고 해요. 68세 윤재민님은 밤마다 종아리에 쥐가 나서 잠을 깨는 일이 잦았어요. 낮에도 손이 떨리고 근육이 실룩거리더래요. 검사 결과 콩팥 기능, 저하로 전해질 불균형이 생긴 것이었어요. 칼슘 수치가 7.5까지 낮아져 있었거든요. 실천 방법으로는 쥐가 났을 때 스트레칭을 해주시고 마사지를 해주세요. 종아리 쥐가 났을 때는 발가락을 몸쪽으로 당기면 도움이 돼요. 주의사항으로는 자주 반복되면 전해질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7번째는 고혈압이에요. 갑자기 혈압이 올라가거나 기존에 드시던 혈압약으로 조절이 안 되기 시작한다면은 콩팥 기능을 확인해 보셔야 해요. 콩팥과 혈압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콩팥이 나빠지면은 혈압이 올라가고 혈압이 높으면은 콩팥이 더 나빠지는 악순환이 생겨요. 대한고혈압학회 자료에 따르면 만성 콩팥병 환자의 80% 이상이 고혈압을 동반한다고 해요. 71세 강동욱님은 10년 넘게 혈압약을 드시고 잘 조절되던 혈압이 갑자기 조절이 안 되기 시작했어요. 약을 바꿔도 효과가 없고 계속 140, 90 이상으로 높게 나왔어요. 검사 결과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서 혈압이 오른 것이었어요. 콩팥에서 레닌이라는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되고 있었거든요. 실천 방법으로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혈압을 재서 기록하세요. 혈압 수첩을 만들어서 날짜별로 기록하면 변화 추이를 파악할 수 있어요. 주의사항으로는 혈압이 갑자기 올랐다고 약을 임의로 늘리지 마시고 의사와 상의하세요. 8번째는 수면 장애예요. 잠을 잘 못 주무시거나 자다 깨거나 수면 무호흡증이 생긴다면 이것도 콩팥 기능과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밤에 소변을 자주 보게 되고 요독 증상으로 피부가 가려워서 잠을 설치게 돼요. 서울 아산병원 연구팀에 따르면 만성 콩팥병 환자의 60% 이상이 수면 장애를 경험한다고 해요. 이런 증상들 중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은 꼭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세요. 특히 여러 증상이 동시에 나타난다면은 더욱 빨리 검사 받으세요. 이제 콩팥 건강을 지키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알려드릴 8가지만 실천하시면 콩팥 건강을 평생 지킬 수 있습니다. 첫째, 당뇨병과 고혈압 관리입니다. 이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콩팥병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당뇨병과 고혈압이거든요. 우리나라 투석 환자의 절반이 이 두 질환 때문에 생긴다라고 해요. 당뇨병이 있으시면은 혈당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해요. 혈당이 높으면은
콩팥 속 작은 혈관들이 손상되면서 당뇨병성 신증이라는 합병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 목표 혈당은 공복에 100에서 130, 식후 2시간에 180 이하로 유지하시는 게 좋아요. 당화혈색소는 7% 이하로 관리하세요. 이를 위해서는 규칙적인 식사, 적절한 운동, 정확한 약물 복용이 필요해요. 특히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1년에 2번은 콩팥 기능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아요. 소변 검사에서 미세알 부민뇨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당뇨병성 신증의 초기 신호예요. 66, 새 송현주님은 15년째 당뇨병을 앓고 계세요. 처음 몇 년은 혈당 관리를 제대로 안 하셨대요. 그러다가 5년 전부터 철저하게 관리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혈당을 재고 식단을 조절하고 운동도 꾸준히 하시면서 당화혈색소를 6.5로 유지하고 계세요. 덕분에 콩팥 기능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요. 저 고혈압도 마찬가지예요. 혈압이 높으면은 콩팥 혈관이 두꺼워지면서 혈액순환이 나빠져요. 혈압은 130, 80 이하로 유지하시는 걸 목표로 하세요. 콩팥 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 엄격하게 관리해서 120, 80 이하로 유지하는 게 좋아요. 고혈압약 중에는 콩팥을 보호하는 약들이 있어요.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본인에게 맞는 약을 처방받으세요. 주의사항으로는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임의로 끊지 마세요. 약이 잘 안 듣는다고 느껴지면 의사와 상의해서 조절하세요.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정기검진이 정말 중요해요. 1년에 한 번은 꼭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를 받아보세요. 둘째, 염분 섭취를 줄이는 거예요. 하루에 소금 5g 이하로 드시는 게 좋아요. 이게 대략 티스푼으로 한 스푼 정도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하루에 10g 이상 섭취한다라고 하니까 거의 절반으로 줄이셔야 하는 거죠. 김치, 찌개, 라면, 젓갈 같은 음식들은 염분이 정말 많거든요. 김치 한 접시에만 소금이 2에서 3g 들어있어요. 라면 한 개에는 5g 이상 들어있고요. 이런 음식들 드실 때는 조금씩만 드시고 국물은 가급적 적게 드세요. 대신 식초나 레몬즙, 마늘, 양파, 허브 같은 걸로 맛을 내시면 좋아요. 처음에는 싱거워서 힘드시겠지만 2에서 3주 지나면은 적응되세요. 오히려 음식 본연의 맛을 더 잘 느끼실 수 있어요. 74 새 안지영님은 2년 전부터 저염식을 실천하고 계세요. 처음에는 음식이 너무 싱거워서 힘들었대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적응하셔서 외식을 하면 오히려 너무 짜다고 느끼신대요. 집에서는 소금 대신 레몬즙이나 식초를 많이 쓰시고 양파와 마늘로 맛을 내세요. 덕분에 혈압도 안정되고 콩팥 기능도 좋아졌어요. 주의사항으로는 이제 외식할 때도 조심하세요. 식당 음식은 집에서 만든 음식보다 염분이 2배에서 3배 많이 들어있어요. 국물 음식보다는 구이나 찜 요리를 드시고 소스는 따로 달라고 해서 적게 찍어 드세요. 가공식품의 영양 성분표를 확인하는 습관도 들이세요. 나트륨 함량이 적은 제품을 선택하시고요. 셋째, 적절한 운동이에요.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을 일주일에 2시간 30분 정도 하시면 좋아요. 하루로 따지면 20에서 30분 정도죠. 운동은 혈압도 낮춰주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 무엇보다 콩팥 혈액순환을 개선해줘요. 또 체중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 스트레스도 줄여주고 잠도 잘 오게 해줘요. 다만 노년기에는 무리한 운동은 피하시고 본인 체력에 맞게 천천히 시작하세요. 운동 전후에는 꼭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을 하시고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많이 차면 즉시 중단하세요. 걷기부터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세요. 목표는 하루 30분, 일주일에 5일 정도예요. 69세 조병철님은 3년 전부터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를 걷고 계세요. 처음에는 10분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40분씩 거뜬히 걸으신대요. 걷기 운동을 시작한 후로 혈압도 낮아지고 혈당도 안정되고 체중도 5kg 빠지셨어요. 무엇보다 몸이 가벼워지고 기분이 좋아지셨대요. 주의사항으로는 빠르게 걸을 필요는 없어요.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 걸으시면 돼요.
날씨가 너무 덥거나 추울 때는 실내에서 제자리 걷기를 하시는 것도 좋아요. 넷째, 약물 관리예요. 특히 진통제나 소염제는 조심하셔야 해요. 이런 약들이 콩팥 혈류를 줄여서 콩팥에 무리를 줄 수 있거든요. 꼭 필요할 때만 전문의와 상의해서 드세요. 이런 약들을 오래 드시면 콩팥 기능이 떨어질 수 있어요. 네, 특히 탈수 상태이거나 이제 고령이시거나 이미 콩팥 기능이 좋지 않으시면은 더욱 위험해요. 그리고 성분이 확실하지 않은 건강식품이나 한약도 함부로 드시면 안 돼요. 간혹 중금속이 들어있거나 콩팥에 독성이 있는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꼭 필요하시다면은 신장 내과 전문의와 상의하세요. 약국에서 파는 일반 의약품도 주의하세요. 감기약이나 두통약에도 콩팥에 안 좋은 성분이 들어있을 수 있어요. 주의사항으로는 CT나 MRI 검사를 받으실 때도 조심하세요. 조영제라는 걸 쓰는데 이게 콩팥에 무리를 줄 수 있어요. 검사 전에 꼭 콩팥 기능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예방 처치를 받으세요. 검사 전후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해요. 다섯째,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하루에 1점에서 2리터 정도 물을 마시는 게 좋아요. 물을 충분히 마시면은 콩팥에서 노폐물을 걸러내는 데 도움이 되고 콩팥 결석도 예방할 수 있어요. 다만 이미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은 의사와 상의해서 수분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해요.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지면은 수분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서 몸에 물이 차서 부종이나 호흡 곤란이 생길 수 있거든요. 물을 마실 때는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마세요. 식사 전에 물 한 잔, 식사 중간에 물 한 잔, 이런 식으로 나눠서 마시면 좋아요. 커피나 녹차 같은 카페인 음료는 이뇨 작용이 있어서 물 대신 마시기에는 적절하지 않아요. 주의사항으로는 과일 중에 칼륨이 많은 것들을 조심하세요. 바나나, 오렌지, 토마토, 멜론, 키위 같은 과일들이에요. 칼륨은 원래 좋은 성분이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칼륨이 몸에서 잘 빠지지 않아서 고칼륨 혈증이 생길 수 있어요. 네, 이건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어서 위험해요. 심한 경우 부정맥이 생겨서 생명에 위험할 수도 있어요. 여섯째, 단백질 섭취도 조절하셔야 해요. 너무 많이 드시면 이제 콩팥에 부담이 되고 너무 적게 드시면 영양 부족이 될 수 있어요. 보통 체중 1kg당 0.8에서 1g 정도가 적당해요. 60kg이시면 하루에 48에서 60g 정도죠. 고기, 생선, 계란, 콩, 두부 등에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어요.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은 단백질을 더 제한하셔야 할 수도 있어요. 체중 1kg당 0.6에서 0.8g 정도로요. 하지만 너무 제한하면 근육이 빠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의사와 상의해서 적절한 양을 정하세요. 주의사항으로는 손바닥 크기 정도의 고기나 생선을 하루에 한해서 2토막 드시면 적당해요. 고기를 드실 때는 삶거나 찌는 방법으로 조리하시고 기름에 튀기거나 굽는 건 피하세요. 일곱째, 금연과 절주도 필수예요. 담배는 콩팥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어서 기능을 더 빨리 떨어뜨려요.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은 콩팥병 진행 속도가 2에서 3배 빨라진다고 해요. 꼭 금연하세요. 술도 혈압을 올리고 단백뇨를 늘려서 콩팥에 나쁜 영향을 줘요. 특히 만성 콩팥병이 있는 분들이 술을 드시면 뇌출혈 위험이 6배나 높아진다고 해요. 금연은 쉽지 않지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많아요. 보건소에서 무료로 금연 상담과 금연은 보조제를 제공해요. 금연 클리닉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가족들의 응원도 큰 힘이 되니까 금연 결심을 주변에 알리세요. 주의사항으로는 가급적 금주하시고 어쩔 수 없으시면 하루에 한두 잔 이하로 제한하세요. 소주는 한 잔, 맥주는 작은 잔으로 한 잔 정도가 적당해요. 여덟째, 정기검진이 가장 중요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1년에 한 번은 꼭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를 받아보세요. 소변 검사에서는 단백뇨와 혈뇨를 확인하고 혈액 검사에서는 크레아티닌이라는 수치를 확인해서 콩팥 기능을 계산해요. 사구체여 과율이라는 수치로 나오는데
60 이상이면 정상이에요. 건강검진 결과에서 콩팥 관련 수치들을 꼭 확인하세요. 크레아티닌, 사구체여 과율, 단백뇨, 혈뇨 이런 항목들을 보시고 이상이 있으면 병원에 가서 자세한 검사를 받으세요. 건강검진 결과를 모아두시고 변화 추이를 관찰하는 것도 중요해요. 주의사항으로는 특히 당뇨병이나 이제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1년에 2번 정도는 받으시는 게 좋아요. 이런 질환들이 콩팥을 빠르게 손상시킬 수 있거든요. 이제 마무리로 넘어가서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결국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콩팥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릴 수 없지만 미리 관리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장기입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가서 4시간씩 투석을 받으면서 평생을 살아야 해요. 한 달에 20만 원씩 10년이면 2,400만 원이라는 큰 돈이 들어가죠. 여행도 마음대로 못 가고 음식도 제한되고 물도 제대로 못 마시는 힘든 삶을 사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가족들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삶의 질이 많이 떨어져요. 투석을 받으시는 분들을 보면은 정말 안타까워요. 투석 받는 날이면은 새벽 일찍 일어나서 병원에 가야 하고 4시간 동안 침대에 누워서 치료받으세요. 치료받는 동안 혈압이 떨어져서 어지럽거나 구토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치료 끝나고 나면은 너무 피곤해서 집에 와서 하루 종일 쉬어야 해요. 이런 생활이 일주일에 3번 평생 계속되는 거예요. 반대로 제대로 관리했을 때는 어떨까요? 평생 건강한 콩팥을 유지하면서 활기찬 노년을 보내실 수 있어요. 여행도 마음껏 다니시고 맛있는 음식도 자유롭게 드시고 손주들과 즐거운 시간도 보내실 수 있죠. 투석비로 쓸 돈으로 좋아하는 취미 생활도 하시고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도 보내실 수 있어요. 제가 치료하고 있는 한 어르신은 7년 전에 콩팥병 진단을 받으셨어요. 당시 콩팥 기능이 정상의 50%까지 떨어진 상태였죠. 하지만 지금까지 꾸준히 관리하시면서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계세요. 오히려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더 좋아지셨고 삶의 질도 훨씬 나아지셨어요.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는 습관이 됐어요. 오히려 몸이 더 가벼워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는 뭘까요? 바로 오늘부터 소금을 절반으로 줄이는 겁니다. 김치 한 접시 덜 드시고 찌개 국물 남기시고 라면 드실 때 스프 반만 넣으세요. 이것만 실천하셔도 콩팥 건강이 많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내일은 동네 한 바퀴 산책을 시작하세요. 10분만 걸어도 좋아요. 이렇게 하나씩 실천하시다 보면은 좀 어느새 건강한 습관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가족력도 중요합니다.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가 콩팥병을 앓았다면 유전적 소인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더 일찍부터 더 자주 검사 받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 가세요. 온 가족이 싱겁게 먹고 함께 운동하면은 더 쉽게 실천할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콩팥의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음식을 어떻게 조리해서 드시면 좋은지, 피해야 할 음식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콩팥 건강을 지키는 식단표도 함께 공유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외식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과 장보기 요령도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여러분, 건강한 노년은 선택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어렵지 않죠? 하나씩 천천히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특히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있는 가족이 계시다면 더욱 그래요. 오늘 영상을 가족들과 함께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콩팥은 정말 고마운 장기예요. 밤낮 없이 우리 몸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거든요. 하루에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주면서 노폐물을 제거하고 수분 균형을 맞춰주고 혈압을 조절해줘요. 우리도 콩팥을 위해서 좀 더 신경 써주면 어떨까요? 콩팥이 고마워할 일들을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강조하고 싶어요. 만약 주변에 벌써 콩팥 질환 진단을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절망하지 마세요. 적절한 치료와 관리로 얼마든지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콩팥병이 있어도 투석 없이 평생 지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 병원에도 10년, 20년째 콩팥병을 관리하면서 건강하게 지내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세요. 이분들의 공통점은 꾸준히 관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콩팥 건강 지키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다음에 또 유용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것을 실천해 보실 건가요? 댓글로 다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